어르신, 빨리 도망치세요. 복지센터 직원이 서류 밑으로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메모 끝이 제 손목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어르신 서류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밖으로 나가서 도망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옆에 앉은 며느리 정희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뭐예요? 무슨 메모? 그리고 복도 저편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쪽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주일 전 평범한 아침.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잎사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칼을 간지럽혔어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응,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었어. 정희가 오늘 갈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대신 며느리 정희가 자주 왔습니다. 정희는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13년 전 아들과 결혼한 뒤로 한 번도 불평 없이 날 챙겨줬죠. 친딸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물조리개로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희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또 뭘 사왔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이에요. 아침 일찍 문 여는 곳에서 사왔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 보였어요. 표정도 조금 지쳐 보였죠. 부엌에 앉아 호박죽을 데우는 동안 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복지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서래요. 종이 몇 장을 내 앞에 펼쳤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내가 독거노인이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요즘은 따로 사시면 다 해당된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신청해두면 좋잖아요. 정희가 볼펜을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작성했어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찾으려 했지만 정희가 말했죠. 어머님,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신청서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다 처리할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어요. 한결같이 잘 챙겨준 며느리였으니까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어머님, 하나 더 있어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복지 관련 서류예요. 혹시 몰라서 준비했어요. 정희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가 다시 날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어요. 호박죽을 먹는 동안 정희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정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식구끼리 뭘 숨겨.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 내일 복지센터에 같이 가요. 서류 제출하러요. 내일? 갑자기 네, 마감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싶었죠. 정희야,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님,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왜 이래?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정순아, 남편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까만 머리에 인자한 미소.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너무 쉽게 믿지 마.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꿈인데도 너무나 생생했죠. 도장을 조심해. 무슨 소리예요? 도장이 왜? 남편이 대답하려는 순간 까치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어요. 싱크대 위에 정희가 두고 간 서류가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죠.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장을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에 묻은 빗물을 털어냈어요. 달팽이 몇 마리가 잎사귀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준비되셨어요? 사람이 많대서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희의 얼굴이 왠지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고요. 정희야,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은비가 감기에 걸려서요. 정희는 서둘러 말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걱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도 초췌해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센터 가신다고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응, 정희가 데려간대.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를 타고 복지센터로 가는 길 정희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정희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왔는지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왔니? 아, 아니에요. 스팸 문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정희가 지금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찜찜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은 건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입구에는 함께하는 복지, 따뜻한 세상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아 놓을게요. 어머니는 천천히 오세요. 정희가 서둘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정희가 번호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다가가자 슬쩍 옆으로 비켜섰지만 시선은 계속 저한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희야, 저 사람은 누구니? 몰라요. 그냥 여기 온 사람이겠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 남자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가끔씩 신문 너머로 우리를 훔쳐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저 사람이 자꾸 우리를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최근 복지 혜택을 빌미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정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어두웠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에요. 며느리랑 왔는데 화장실 갔어요. 좋은 며느리 두셨네.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지극정성이겠어요. 모른 채 안 하면 다행이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3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우리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주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가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 복지 수급 신청하러 왔어요. 김주은 직원이 서류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서류를 넘겼는데 어느 순간 손동작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다가 정희를 봤다가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박정순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직원이 조용히 숫자를 읊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메모지에 뭔가를 급하게 적더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제게 살짝 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이건 어르신 이름이 아닙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한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르신, 잠시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류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눈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정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산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쪽 의자에서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직원의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여기서 기다려야죠. 아니야, 정희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지금요? 이거 끝나고 가시죠. 정희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의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급해서 금방 올게. 저는 정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뭐라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검은 점퍼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올 기세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빨리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쳐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녹색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정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비상계단을 뛰어내리는 내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였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계단에서 뛰지 마세요. 검은 점퍼 남자의 목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층계를 돌았습니다. 젖은 신발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어요. 3층, 2층,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문득 정희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짜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연기겠죠. 오랫동안 날 속여온 것처럼. 1층 비상구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빗소리가 귓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출구를 찾았죠. 저기 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정희와 남자가 비상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가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때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택시. 다행히 기사님이 봤는지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들다시피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빨리 가주세요. 일단 출발이요. 제발. 백미러로 본 기사님의 눈에 의아한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희가 택시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그녀의 절박한 표정이 보였죠.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정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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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어르신 많이 젖으셨네요.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이상한 리듬을 만들었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위험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화면을 보니 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신 건 맞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위치 추적당하고 있어요. 폰 끄세요. 제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속임수일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저씨,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때 뒤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아저씨, 뒤에 차가... 아, 네. 봤어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빨간불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검은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우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문 잠가주세요. 기사님이 중앙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었어요.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복지센터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웠죠. 할머니, 정혜 씨가 보냈어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기사님이 급하게 출발했어요. 남자가 다시 차로 뛰어갔습니다. 계속 쫓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택시 타고 가는데. 누가 쫓아와? 뭐? 누가요? 모르겠어. 정희가 보냈다는데.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엄마, 정희 말 믿지 마세요. 집으로 바로 오세요. 근데 뒤에 차가 계속. 경찰에 신고할게요. 엄마는 절대 문 열지 말고 집으로 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날 봤어요. 어르신, 정말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요. 집으로 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신호등마다 바짝 붙었죠.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숨막히는 추격. 어르신, 저 차 계속 따라오는데 괜찮으세요? 기사님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가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검은 차도 속도를 맞췄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따라왔죠. 에이, 진짜 뭐하는 사람들인지. 기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앞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사님이 당황했어요. 앞뒤로 갇혔습니다. 검은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어요. 앞차에서도 사람이 나왔죠. 모두 우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 경찰 부를까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아드님이 보냈어요. 아들이 보냈다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람 보냈어요. 김 과장이라고 하면 믿으세요. 김 과장? 밖에 남자에게 물었어요. 김 과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차 안으로 들이쳤어요. 어르신,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같이 가시죠. 잠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남자가 지갑을 꺼내 사원증을 보여줬어요. 아들 회사 직원이 맞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기사님께 요금을 드리려는데 김 과장이 대신 계산했죠. 저희가 할게요. 어르신은 빨리 차에 타세요.
검은 승용차로 옮겨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정혜 씨가 왜 그런 거예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사장님이 직접 설명하실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정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사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님,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그 서류. 제가 어머님께 도장받은 서류 말고 다른 서류가 있어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브로커들이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엔 정말 복지 신청서였는데 정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과장이 백미러로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차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그 착하고 다정했던 정희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꿈이 다시 떠올랐어요. 도장을 조심하라던 그 말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꿈속에 나타나 준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대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들이 날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탁자 위의 서류들이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줬죠.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죠. 아들이 꿀차를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정희가 정말 날 속인 거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결혼도 가짜였어요. 가짜라니? 무슨 소리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어요. 정희가 호박죽을 들고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다 거짓말이었다니.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집이 넘어간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복지센터 직원이 눈치채고 처리를 안 해줬대요. 그제야 그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네던 그 젊은 여자. 그 직원이 날 구해준 거네. 네. 나중에 들으니까 며칠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의심했다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정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아들이 말렸지만 받았어요. 왜인지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죄송해요. 정말.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엄마 같아서. 정희가 흐느꼈어요. 변명이네.
끊는다. 어머님,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오늘 복지센터의 그 남자, 조심하세요. 걔네들이 포기 안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묻기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심하래.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이름이 아닙니다라는 직원의 메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 이름이 아니라면 누구 이름이란 말인가? 새벽 3시쯤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가져온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 도장만 찍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내일 복지센터에 다시 가봐야겠다. 그 직원을 만나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섭긴 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한 시간은 9시 정각. 개관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혹시 정이나 그 검은 점퍼 남자가 있을까봐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어제 그 직원을 찾았습니다. 3번 창구에 김주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어제 왔던 할머니인데요. 김주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만나실 수 있으세요? 12시에 건물 뒤 공원 벤치에서 기다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건네줬습니다. 이건 제 번호예요.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복지센터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12시 시간 맞춰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김주은 직원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옆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어르신이 제출하신 서류를 복사해뒀어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이 위험에 처하신 것 같아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여전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주은 직원이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복지수급 신청서가 아니에요. 이건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명예 이전? 쉽게 말하면 어르신 이름으로 들어올 모든 복지수급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겠다는 동의서예요. 어르신이 도장을 찍으신 순간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가 되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정희가 네, 며느님이 어르신 명의로 복지수급을 신청하고 그 돈을 본인 계좌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르신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고 실제 돈은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어르신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3개월 전에요. 뭐라고요?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마 며느님이 어르신 모르게.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정희가 왜 그렇게 자주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살갑게 굴었는지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며느님 계좌로 들어갔어요. 총 450만 원이요. 4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서류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 신청서였어요. 이게 통과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역시 며느님 계좌로요. 이제 왜 그 남자가 따라왔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검은 점퍼 입은 남자, 아마 브로커일 거예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인분들 명의를 도용해서 복지 수급금을 타내는 직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도망치셨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라고 한 이유가 실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어르신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복지 수급금을 타내던 사람들이 들통날까봐 사고로 위장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정희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신 거 맞죠? 어르신,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정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그동안 정말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며느님이 어르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꽤 많은 돈을 빼갔으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희와 직접 대면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던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정희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네. 아, 네. 언제요? 지금 갈까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 단둘이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회의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 그날 밤 또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정순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잠에서 깨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들이 걱정이 되는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다음 날 오후 2시 정희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들어와, 정희야. 미리 정희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설명을. 정희야, 먼저 차 한 잔 마시자.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그 서류가 뭐였는지.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아시는군요. 복지센터 직원이 알려줬어. 내 이름으로 이미 3개월 전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고. 정희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정희야.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정희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정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정희가 흐느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부족했어요. 음비학원도 다 끊어야 했고,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그때 누가 알려줬어요. 노인분들 명의로 복지 수급을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온다고. 어차피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건강하시니까. 그 돈만 있으면 음비학원비라도. 그래서 내 도장을 몰래 썼니? 죄송해요. 정말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빚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면 갚으려고 했는데. 정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받은 돈이에요. 450만 원. 다 있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못 썼어요. 어머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데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그래서 더 큰 돈을 받으려고. 그 검은 점퍼 남자는 누구니? 정희가 몸을 떨었습니다. 브로커예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거절하니까 협박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하라고.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거니? 그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심었던 고추 모종이 자라서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딸 같았는데. 정희야. 네, 어머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잃은 믿음은 다시 찾기 어렵다는 거 알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알아요.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거죠? 신고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는 게 맞아요. 저는 봉투를 정희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음비학원비로 써. 애는 죄가 없잖아. 정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대신 2가지 약속해. 첫째, 그 브로커랑은 완전히 연을 끊을 것. 둘째,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 것. 그리고 이거.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받아온 취소 신청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취소해. 오늘 당장. 정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진심으로요. 정희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지센터 김주은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박정순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느님은 만나셨어요? 네, 해결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혹시 경찰에는 신고 안 했어요.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직원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 이해해요. 가족 일이니까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어르신. 전화를 끊고 도장을 꺼내봤습니다. 빨간 인주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다시는 가족이어도 함부로 도장 찍지 않을 거야.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고추는 다 수확했고 배추를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약속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정순 씨, 요즘 며느리가 안 오네? 그렇게 자주 오더니 바쁜가 봐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주은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죠? 그때 그 일 이후로 걱정이 되어서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아, 어르신. 혹시 정부에서 하는 진짜 노인 복지 프로그램 아세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복지는 됐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셔야죠. 이번엔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믿으셔도 돼요. 김주은 직원의 선의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요. 어르신 번호 저장해뒀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10월 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비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혼자 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은비야.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희가 보낸 건지 혼자 온 건지 엄마는 모르고 왔어요. 학교 끝나고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은비가 배낭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매일 쓰는데 못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은비야,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자. 아니에요.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은비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후회해요. 매일 울어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은비를 안아줬습니다. 애는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은비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학원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제대로 쓰인 것 같아서. 할머니, 나중에 다시 놀러 와도 돼요? 그래. 나중에 어른이 되면 놀러 오렴. 은비가 돌아간 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어머님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밥, 어머님의 따뜻한 손, 어머님의 미소, 모든 게 그립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잃은 게 얼마나 큰지,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어머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은비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못난 며느리 정이 올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꺼내 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11월이 되자 첫 김장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이웃들이 도와줬습니다. 정순 씨, 올해 김장 잘 됐네. 그러게요. 배추가 잘 들어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겉으로만 평범해 보일 뿐 제 마음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남편 꿈을 또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우리 며느리 용서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
그래도 너무 쉽게 믿지는 마.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알아요. 조심할게요. 남편이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넌 참 복이 많아. 널 도와준 사람도 있었잖아. 맞습니다. 김주은 직원 같은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김주은 직원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도와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정희가 서류를 들고 왔었죠. 텃밭에 상추를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센터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복지수급권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아, 그거 취소됐을 텐데요? 네. 저희 기록에는 아직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르신 성함이 박정순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 명의로 기초생활수급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이요. 뭐라고요? 그거 작년에 취소했는데 저희 기록엔 취소 신청이 없는데요. 혹시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르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정희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누구 계좌예요? 확인해 보니 브로커 계좌네요. 어르신, 혹시 작년에 검은 점퍼 입은 남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가 취소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취소했는데 다시 누군가 신청한 건지. 어르신, 지금 바로 복지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거 큰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작년에 저는 무지하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김주은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박정순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주은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요. 어르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센터로 가는 길,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또, 이번엔 제대로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김주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날 오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취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위조 서류로 다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경찰이 브로커를 잡았습니다. 그 검은 점퍼의 남자였습니다.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짓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희도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 건은 정희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 너도 속은 거구나. 이번 일로 제가 증언하게 됐어요. 브로커 처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희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언했고 정희도 증언했습니다. 브로커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밖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수고했어, 정희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쁘게 폈었나 싶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산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김주은 직원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합니다. 명절에는 떡도 보내줍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은비가 편지를 보냅니다. 대학에 갔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저도 답장을 씁니다. 건강하게 지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용건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데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강의하는 날 복지센터 강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도장은 특히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속을 뻔했는데 아주머니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일을 끄적거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구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흉터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김장 배추 모종을 심을 것이다. 올해도 김장을 혼자 해야겠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정희야, 잘 지내고 있니? 가끔은 내가 그립기도 하다. 함께 웃던 날들, 함께 울던 날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겠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만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밥은 먹고 다니니? 일기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순아, 잘 견뎠어. 자랑스러워. 저도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으니까. 배신당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으니까. 상처받았지만 더 강해졌으니까. 누군가 여러분께 도장을 찍으라고 하거든 꼭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절대 찍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지만 그래도 세상은 믿을 만합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처럼 평범한 할머니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사연들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국 인생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